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개념 공부하시면서 문제 풀이도 같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한 거를 문제를 풀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개념을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너지를 일으키게 되죠. 개념 공부하면은 문제 풀이가 더 잘 되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개념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면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념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 풀이들도 빼놓지 말고 잘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문제는 제가 수업하면서 다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때 못했던 중단원 연습 문제, 대단원 문제 이런 것들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혹시나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중단원 안 푸신 분들은 먼저 푼 다음에 충분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은 토론대회에 참여한 6명의 학생이 이런 정육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찾아라 라고 했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걸로 보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원순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보시면 정육각형이고요. 6명이 앉네요. 그러면은 나열하는 방법은 6팩토리얼이 될 거고, 회전하여 같아지는 수도 6번이 되죠. 그래서 6팩토리얼을 회전수 6으로 나눠주시면은 답은 5팩토리얼 120이 될 거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뭐 요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제가 알려드렸던 두 번째 방법이 있죠. 이건 뭐 쉬운 문제니까 사실 어떻게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6명 중에 1명을 미리 앉히는 거죠. 그럼 그 1명이 앉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가 될 거예요. 어디에 앉든 다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1명이 자리를 잡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가 될 거고, 그러면은 누가 여기 앉았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나머지 자리들은 다 고정이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여기 앉으면서 자리들이 다 고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5명은 순서대로 앉혀주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5 팩토리얼 해서 120까지다 라고 얘기해줘도 당연히 같겠죠. 1번은 가장 간단한 원순열 문제였고요. 그리고 2번 보시면은 3개의 숫자 0, 1, 2 중에서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찾아라. 이게 몇 개 있겠냐 하는 거고요. 각 자리의 숫자가 서로 같아도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4자리 자연수란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자리 4개 만들어 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자연수 만들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4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쓰는 수 중에 0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0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0이라는 숫자가 여기 와버리면은 이렇게 할까요? 0이라는 숫자가 여기 와버리면은 얘는 4자리 자연수가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요 천의 자리 숫자는 0이 되면 안 되겠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는 1이나 2만 가능하겠죠? 그래가지고 가능한 경우는 2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0이 들어오든 1이 들어오든 2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죠.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도 3개 중에 뭐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능한 경우의 수는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구해주시면은 2 곱하기 3의 세제곱 해가지고 54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뭐 굳이 식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요 3의 세제곱 있죠. 요게 중복 순열의 수 3파이 3이다 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문제 풀 때 굳이 이렇게 3파이 3 쓸 필요 없이 그냥 곱의 법칙을 연속적으로 적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마무리가 됐고요. 3번 보시면은 6개의 문자 AA, BB, C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이라 라고 했죠. 일렬로 나열한다. 근데 보시면은 같은 것들이 있죠. AA 요 2개가 서로 같고요. BBB 3개가 서로 같죠. 그러면은 일단 6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6팩토리얼인데 지금 AA 같으니까 2개 나열하는 순서는 무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2개의 순서를 무시하니까 2팩으로 나누고 BBB
3개 나열하는 순서도 무시하고 싶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요. 뭐 위에 6팩 있으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이 될 텐데 그게 분모에 있는 3팩토리얼이랑 약분이 되죠. 그래가지고 분모에 남는 거는 2팩토리얼 얘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럼 계산 간단하죠. 2랑 4 약분하시면은 분자에 2가 남으니까 답은 6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라 그냥 조합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조합을 굉장히 엮어서 설명해드리고 문제도 풀어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시면요. 일단 1열로 나열하는 거니까 6자리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A를 나열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6개 자리 중에 A가 들어갈 자리를 2개만 택하면 되죠. 그럼 여긴 자동으로 그냥 A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6개 자리 중에 A 택하는 거 6 콤비네이션 E. 그쵸? 이렇게 될 거고요. 15가지가 될 거고, 그리고 B를 택하는 방법. 자, 그럼 남아있는 자리는 4개죠. 남아있는 4개의 자리 중에 B가 들어갈 3자리를 택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알아서 다 B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곱하기 4 콤비네이션 3 하시면 되고, 그럼 남은 자리 하나는 자동으로 C가 들어가겠죠? 그럼 요거는 한 가지다 라고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시면은 6 콤비네이션 2가 15고 4 콤비네이션 3이 4니까 15 곱하기 4 해서 똑같이 60이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나올 때는 조합으로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번도 마무리가 됐고요. 4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4번 보시면은 세 종류의 과일이 있대요. 세 종류의 과일을 섞어서 8개의 과일이 들어있는 과일 바구니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 바구니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런데 여기 괄호 열고 단이라고 조건이 붙어 있죠. 그거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각 종류의 과일은 1개 이상씩 과일 바구니에 넣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일 안 넣는 경우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세 종류의 과일이니까 그 과일을 각각 X, Y, Z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과일들을 합쳐서 8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이라고 놓으면 될 거고요. 그런데 종류당 1개 이상씩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X, Y, Z는 자연수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1 이상의 정수다 라고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바로 중복조합으로 푸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총 3개를 쓴 거죠. 8개 중에 3개를 썼으니까 자, X, Y, Z 해가지고 3H가 될 거고요. 8에서 하나씩 빼면은 3 빼는 거니까 5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3H5 계산해 주시면요. 3 더하기 5면 8이죠. 거기서 1 빼면은 7이 될 거고 7 콤비네이션 5인데 7C5는 결국에 7C2랑 같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21이다.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얘가 중복조합이다 라는 거 일단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종류당 1개 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X, Y, Z가 1 이상의 정수, 즉 자연수라는 거 알게 됐죠? 근데 우리가 중복조합 쓸 때 기본 유형은 0 이상의 정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씩이 더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에서 그만큼을 빼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4개 풀어봤고요. 27페이지로 넘어와서 5번을 볼게요. 5번 보시면은 세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러면은 요거 세 쌍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6명 있는 거 아시겠죠? 세 쌍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은 지금 6명 있습니다. 두 쌍이 한 명이겠죠? 자, 두 쌍이 한 명? 아니, 2명이 한 명이겠죠? 그래서 세 쌍의 부부, 총 6명을 원탁에 앉히는데 부부끼리 이웃한다. 자, 그러면은 이웃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묶어서 하나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세 쌍의 부부를 이렇게 써볼게요. A, B 이렇게 부부고요. 그리고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부부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 이렇게 부부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부들을 서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어차피 옆에 앉을 거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요거를 한 명, 한 명, 한 명으로 취급을 하자고 했죠. 그러면은 원탁에 3명을 앉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총 3팩토리얼이 될 거고 3명이니까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는 3이 되겠죠. 그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취급을 했을 때는 그 묶음 내부에서 나열하는 경우를 살펴봐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보시면은 요 A랑 B 서로 다른 사람이고 얘네들도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러 앉았을 때 묶어놨다고 하더라도 B의 오른쪽에 A가 앉는 거랑 B의 왼쪽에 A가 앉는 건 다른 경우겠죠. 그래서 이 묶음 내부의 나열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고, 따라서 A, B, 요 라지 A, 라지 B 두 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2팩토리얼 가지고요. 그쵸? 그리고 스몰 a, 스몰 b 나열하는 방법도 2팩토리얼, 그리고 알파, 베타 나열하는 방법도 2팩토리얼이죠. 따라서 2가 4개가 있네요. 2를 4번 곱한 거니까 16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에는 일단 묶어놓고 하나로 취급한 다음에 그 후에 나열이 끝난 후에 묶음 내부의 나열도 고려해줘야 된다. 요거 잊지 말아주시고 6번 보시면은 그림처럼 생긴 도형이 있네요. 여기서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얘를 칠한다고 할 때요. 칠한다고 한대요. 그리고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다. 그리고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보는 거니까 당연히 원순열이겠구나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교과서 문제 풀 때도 했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칠하고 싶은 부분이 눈에 띄시죠? 어떤 부분이냐? 여기 정 가운데 있는 저 부분을 색칠할 색을 먼저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럼 5가지 색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OC1이다 하셔도 되고 이거 그냥 O라고 하셔도 괜찮죠? 정 가운데 색칠할 색 고르는 방법 5가지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거는 회전시켜봤자 가운데 있는 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결국에 이제부터는 원순열로 접근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색은 4개가 있으니까 걔네들을 나열하고 얘는 4번 회전할 때마다 같아지겠죠. 그래서 회전수 4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5 곱하기 3팩토리얼은 6이니까 이거 30가지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원순열 문제고요. 7번 보시면은 A, B, C, D, E, F를 나열한다 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B는 D의 앞에 오고 D는 F의 앞에 오도록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찾아라 라고 했죠. 제가 문제 풀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할 때 요거 2가지로 푸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B, D, F는 이 순서대로 있어야만 하죠.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나열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BDF 순서대로 나열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뽑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총 6개의 문자니까 자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때 BDF가 들어갈 자리 3개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3자리를 골랐다 라고 하면은 그 방법의 수는 6C3이고 그렇게 됐을 때 자동으로 B, D, F가 나열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A, C, E만 나열해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나머지 자리, 3자리에다가 3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6C3은 20이죠? 3팩토리얼은 6이죠. 그래서 답은 120까지가 될 거고요. 요게 조합을 이용한 풀이였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는 거는 조합이었죠. 조합으로 풀어준 거고요. 2번째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주도록 할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할 때 아이디어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그냥 같은 걸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A, C, E랑 네모, 네모, 네모를 나열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네모는 서로 같은 네모죠. 그래서 일단 요 6개를 나열을 해주는데 3개가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은 3개가 같으니까 3개 나열하는 순서를 무시해 줍시다. 그게 3팩토리얼로 나누는 것의 의미였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주시면 분자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팩토리얼이고 분모는 3팩토리얼이니까 약분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분자에 남는 거는 120이다. 그래서 당연히 위랑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네모로 한 다음에 일단 이 상태로 나열을 시키고 앞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B, D, F라고 써놓으면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는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8번 볼 건데요.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1. 이거 보자마자 중복조합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해라고 했죠. 따라서 x, y, z는 정수인데요. 정수인데 1 이상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양의 정수니까 0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x, y, z가 모두 홀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x, y, z가 1 이상이구나 라는 거 파악됐고요. 홀수라고 했으니까 1, 3, 5, 7, 9 이런 녀석들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홀수에 반응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짝수, 홀수 뭐 요거는 당연히 다들 아세요.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눴을 때 짝수는 2, 4, 6, 8, 10, 12 이런 식으로 가는 녀석들이고 홀수는 1, 3, 5, 7, 9, 11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 짝수에 0을 포함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해요. 그랬을 때 짝수랑 홀수를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수학적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시면은 홀수 같은 경우, 짝수 같은 경우 잘 보면은 짝수는 당연히 2의 배수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죠. 그죠? 홀수는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항상 1이 생기죠. 요거에 착안을 하셔도 괜찮고요. 형태에 착안을 하셔도 되는데 뭐 어떻게 하든 이렇게 봅시다. 짝수 같은 경우 2는요. 2 곱하기 1로 볼 수 있고요. 4는 네. 2는 2 곱하기 1로 보고 4는 2 곱하기 2, 6은 2 곱하기 3, 8은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앞에 곱해져 있는 2는 변하지 않아요. 뒤에 있는 1, 2, 3, 4 얘네만 변하게 되죠. 자, 그럼 1, 2, 3, 4 이렇게 변하는 거를 제가 n이라고 놓으면은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는 2n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실제로 n 값에다가 n이 자연수라고 할게요. n에다 1 넣으면 2가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3 넣으면 6 나오고 4 넣으면 8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홀수 자체로 보셔도 되지만 위에 제가 써놓은 짝수보다 1씩 작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2n-1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자연수 n에다가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5 나오는 거 파악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짝수 홀수라고 하시면요. 짝수는 2n꼴, 홀수는 2n-1꼴로 나타내는데 요거는 n이 자연수일 때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바꿔봅시다. n이 만약에 음이 아닌 정수다. 0부터 시작한다 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편의상 그냥 짝수에다가 0을 넣을게요. 0을 짝수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짝수 표현은 지금 맞죠? n에다 0 넣으면은 0 나오고 1 넣으면 2 나오는 거 맞는데 보시면은 여기다가 n에다 0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1이잖아요. 그쵸? 1 넣었을 때 1이 첫 번째 거 0 넣었을 때 1이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2n 플러스 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해서는 짝수는 2n, 홀수는 2n 플러스 1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왜 제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냐라고 하신다면은 우리가 보통 중복조합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기본 유형이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해서 다루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줬어요. 물론 자연수로 보셔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x, y, z가 모두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2n 플러스 1꼴로 바꿔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x라는 녀석은 이 x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요거 더하기 1로 바꿔주면 되죠. y는 이 y 프라임 더하기 1로 바꿔주시고 z는 2의 z 프라임 더하기 1로 바꾸자.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의 범위죠. 보시면은 0 넣었을 때 1 나오는 녀석이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모두 0 이상의 정수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얘는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우리는 의미 아닌 정수일 때를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은 요 식도 바꿔보도록 합시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1이라고 했는데 x, y, z를 이렇게 바꿔줬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대입하시면요. 요거는 2x 프라임 더하기 1이 되고 y에다 대입하시면은 2y 프라임 플러스 1 그리고 z에다 대입하면은 2z 프라임 더하기 1이 되고 요게 11이죠. 그럼 이제 여기 1, 1, 1 있으니까 더하면 3이고 그거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8이 되겠죠. 그런데 앞에 2x 프라임, 2y 프라임, 2z 프라임 2가 곱해 있으니까 2로 나눠주시면은 결국에 남는 거는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이 4다 라는 식이 나오고요. 우리가 얘네들이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중복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돌아왔습니다.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서로 다른 거 3개가 있고요. 여기서 4개를 선택하죠. 그럼 3, h, 4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6 콤비네이션 4죠. 따라서 6 콤비네이션 2로 바뀌고 15가지 경우가 생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바꿔줬는데 만약에 짝수다 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맞게 다시 바꿔주시면 되겠죠.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으시면 되고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보통 짝수는 2n으로 홀수는 2n 플러스 1꼴로 나타낸다. 그래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짝수는 그쵸? 그래서 2n으로 나타내는 거고 홀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다. 2n이랑 2n 플러스 1 물론 여기서 n은 의미 아닌 정수일 때 만약에 0을 짝수로 취급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건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짝수 홀수라는 걸 배운 게 사실 자연수 범위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수 범위로도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이게 짝수처럼 보이시나요? 홀수처럼 보이시나요? 짝수처럼 보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짝수 홀수의 범위를 정수로 넓혀줄 때가 있고 그때 0이라는 친구는 짝수에 들어간다. 이 정도만 간단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리 잘 해두시고 9번으로 넘어갈게요. 9번 보시면은 x라는 집합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어떤 함수 f가 x에서 x로의 함수다. 그때 요식,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이거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x에서 x로의 함수 제가 그릴 거고요. 원소는 1, 2, 3, 4, 5 1, 2, 3, 4, 5가 있죠. 이렇게 있을 때 f1 더하기 f2는 3이다. 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공역의 원소가 1, 2, 3, 4, 5니까 두 개 더해서 3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어떤 경우냐? 첫 번째 경우는 3이 만들어지려면은 1이랑 2랑 더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 1은 1에 대응이 되고 2는 2에 대응이 되는 경우, 즉 F1은 1, F2는 2인 경우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경우도 바로 나오실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반대로 F1이 2가 되고요. 그리고 F2가 1, F1이 2고 F2가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크로스해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직 대응 안 된 녀석들이 여기에 있죠. 3, 4, 5 대응 안 된 원소가 3개가 있고요. 얘네들을 공역의 원소에 대응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3이 대응될 수 있는 거 가능한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죠. 그렇죠? 여기 또 대응돼도 되잖아요. 함수니까. 자, 그랬을 때 3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가 될 거고 4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도 5가지겠죠. 1, 2, 3, 4, 5. 5가 대응될 수 있는 경우도 5가지니까 5의 세제곱 125가지가 될 거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중복순열을 쓰는 경우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경우죠. 5파이 3. 그렇죠? 기호를 쓰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밑에 거 똑같이 또 계산하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케이스 나눌 때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요거랑 요거는 구조가 같죠? 그렇죠? F1이랑 F는 이미 대응돼 버렸고 나머지 3개만 대응을 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것도 125가지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거는 125가지. 같은 구조가 2개 있죠? 곱하기 2 해주시면 250개의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도 그냥 무조건 뭐 중복순열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사실. 조건이 어떻게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걸 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분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대응이 돼야 될지 그래서 일단 한번 그려보시면은 그 구조가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쯤 하고요.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 보시면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도로망이 있고 A 지점, B 지점이 있네요. 그래서 연서라는 친구는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고 세화라는 친구는 B에서 시작해서 A로 최단 거리로 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둘이 걷는 속도가 같다 라고 했을 때요. 둘이 만난다고 한대요. 만나지 않는다고 한대요. 둘이 만나지 않는 경로는 어떤 게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3 곱하기 3 사이즈로 도로망이 있을 때 연서라는 애는 A에서 B로 간다고 했죠. 그랬을 때 얘가 한 칸 갈 때 세화라는 애는 B에서 A로 이렇게 한 칸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서가 한 칸 더 가고 세화가 한 칸 더 가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연서가 한 칸 더 가고 세화가 한 칸 더 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둘이 안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총 몇 개가 있겠느냐? 라는 건데 이거를 직접 일일이 세는 거는 힘들어 보여요. 그쵸? 일로 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일로 가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은 연서는 그냥 A에서 B로 가는 경우 다 구해버리고요. 세화가 B에서 A로 가는 경우도 다 구해버립시다. 자, 그러면 일단 연서 기준으로 보시면요. A에서 B로 최단 거리로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3번, 아래로 3번을 가야 되죠. 자, 그럼 요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실 수가 있고요. 총 6번 이동 중에 오른쪽 3번, 왼쪽 3번이 있으니까 물론 요거 6시3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총 20가지 경우가 있겠다. 연서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20가지 경우가 있다.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세화도 B에서 A로 가는 건데 같은 구조죠. 똑같이 계산이 돼서 얘도 20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총 경우의 수, 우리가 연서가 가는 경우랑 세화가 가는 경우 모두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는요, 연서가 가는 요 20가지 경로 하나하나마다 세화가 가는 방법이 20개씩 있죠? 그쵸? 그래서 20 곱하기 20 해서 총 400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순간 이제 직접 이렇게 세야겠다라는 거는 단념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 경우 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이 전체는 연서랑 세화가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연서랑 세화가 만나지 않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이거 두 가지 경우를 합쳐서 400가지라고 우리가 구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둘이 만나지 않는 경우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반대로 둘이 만나는 경우를 찾아서 400에서 만나는 경우를 빼면 만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둘이 만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도 봤을 때 둘이 만난다라고 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세화 연서가 A에서 B로 이런 식으로 가고 세화가 B에서 A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시면은 만나겠죠. 연서가 여기서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이렇게 3칸 이동했을 때 세화가 3칸을 이동하면은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걸 알 수 있다? 설마 둘이 3칸 이동했을 때 딱 만나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맞는 말이죠. 왜냐면 총 6칸 이동할 건데요. 그랬을 때 만나려면은 같은 속도기 때문에 연서가 2칸 가고 세화가 4칸 갈 수가 없죠. 그쵸? 총 6칸 이동이니까 각자 3칸씩 이동했을 때 그때 만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그 3칸이 어디냐? 그 지점을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A에서 시작해서 3칸 움직여서 갈 수 있는 곳들을 모두 표시해 주면은 아래로 1칸, 2칸, 3칸 갔을 때는 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래로 2칸, 오른쪽 1칸이면은 여기. 그리고 아래로 1칸, 오른쪽 2칸.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3칸. 이렇게 4개의 점이 총 3번 이동해서 도착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거고, 연서랑 세화가 만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딱 보셨을 때, 경우를 4가지나 구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요 P라는 지점, 여기서 만나는 거랑 여기서 만나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같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Q라는 점이랑 R이라는 점, 만난다고 했을 때 그 경우의 수가 같을 거다라는 거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P에서 만나는 경우 있겠죠? 그거 찾아주시고 Q에서 만나는 경우 있겠죠? 찾아주신 다음에 2배 해주면 끝난다 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구조가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요거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구할 거냐면은 P라는 지점에서 만나는 경우 첫 번째로 찾아줄 거고요. 그 다음 찾을 거는 Q에서 만날 때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에서 만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얘가 A에서 출발해서 P로 간 경우, 그리고 얘가 B에서 출발해서 P로 간 경우. 얘가 P 지점에 도착하면은 B로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고 B에서 A 갈 때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P에서 만날 때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바로 찾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Q에서 만나는 경우 보시면은 Q에서 만나려면은 일단 A가 Q로 가야 되죠. 그쵸? A가 Q로 가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B까지 가야 되긴 하니까 Q에서 다시 B로 가야겠죠? 그리고 B에서 출발한 친구는요. B에서 Q로 가고 Q에서 A로 가야겠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A에서 Q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뭐 직접 세봐도 그냥 하나, 둘, 세 가지. 아니면 뭐 3씩 1로 하셔도 괜찮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A에서 Q로 가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Q에서 B로 가는 경우도 세 가지죠. 그래서 A에서 Q를 지나 B로 가는 방법은 9가지가 있고, 그럼 이거 구조가 또 동일하죠? B에서 Q를 지나 A로 가는 것도 똑같이 3 곱하기 3으로 써지겠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이것도 3 곱하기 3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AND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해주셔야겠죠? 그러면은 가능한 경우는 9 곱하기 9에서 81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P에서 만날 때, Q에서 만날 때 두 개를 합한 게 82가지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얘네들도 고려하면은 2배를 해줘야 될 거고요. 따라서 연서랑 세화가 만나지 않는 경우는 전체 400에서 2 곱하기 1 더하기 81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 마저 해주시면요. 요거 82니까 162가 되겠죠. 164죠. 82에다가 2 곱하면은 164가 될 거고, 그러면은 요거 계산이 틀리지? 아니다, 제대로 했구나. 236이라고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구하고 나니까 파악도 되는 게 전체가 400가지였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연서랑 세화가 만나지 않는 경우가 236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164가지죠. 그러면은 만나지 않는 경우를 세는 것보다 만나는 경우를 세는 게 더 편했구나, 뭐 이런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나중에 여사건이라고 해서 좀 더 많이 다루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좀 어려웠죠? 생각할 게 많았는데 27페이지 중단원 연습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넘기고 넘겨서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하려고 했는데 35페이지 한쪽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은 35페이지에 있는 중단원이랑 38에서 40페이지에 있는 대단원 종합 문제까지 한번 풀어와 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꼭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 문제도 풀어와 주세요.